안녕하세요. 망커TV입니다. 이번 사연은 예랑이의 바람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29살에 자택근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캐릭터 그리는 거랑 친구와 같이 하는 인터넷 쇼핑몰 옷 디자인 만드는 것, 웹툰 채색 도와주는 게 주된 일이고 때때로 강의하거나 일러스트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수입은 들쑥날쑥하지만 기본이 300 정도 되고 많이 벌 때는 500에서 600까지 갑니다. 대학생 때부터 하던 일이 대부분이라 꾸준히 돈 벌어놨고 원룸에서 살면서 돈 저축도 계속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친구들이랑 어울려도 일이랑 공부 포기 안 하려고 밤새서 작업한 적도 많고요. 부모님이 주시는 돈도 쓰지 않고 모아뒀어요. 주말에는 알바도 열심히 했고 노력한 보상인 건지 나 혼자 살 전셋집 마련하는 것 정도 충분히 되고도 남는 여유분이 생기네요. 반면 남자 측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213만 원 정도 벌 거예요. 하지만 직업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았고 이 사람 나 아껴주고 좋아해서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아서 처음으로 결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같이 늙어가는 모습 그렸을 때 나쁘지가 않았어요. 둘 다 나이가 있고 2년 반 정도 사귀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날짜가 잡혔어요. 원래 결혼하기로 한 날 다음 달이에요. 상견례 끝난 후 식장은 잡아놓았고 드레스 보러 다니고 신혼여행 갈 계획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보면 순탄해 보일 수도 있고 나 역시 의견만 잘 맞추면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식장과 드레스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갈 장소부터 갈라지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집을 마련하는 게 나는 평수가 작아도 좋으니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한 것으로 가자고 했어요. 남자도 알았다 했지만 집을 마련하는데 남자가 모아둔 돈이 2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댁에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고 우리 친정에서도 그러라 했기에 내가 남은 돈 보태고 가정기구 괜찮은 것들 원룸에서 쓰던 거 있으니까 그거 우선 쓸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왕 신혼집인데 새 걸로 싹 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래 결혼이고 새 출발이니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돼서 가정기구도 내가 다 사기로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사줄까? 그랬지만 내 결혼이고 막내딸 보내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걸 알기에 손 벌리기 싫었어요. 나한테 미안하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후회가 된다. 풀 죽은 거에 어차피 결혼하는 거 남자든 여자든 더 잘하고 서로에게만 아끼면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해지자 예비시댁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내 눈치를 보면서 밥솥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사기로 했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댁에서는 뭐 안 해주신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랑이었던 작자가 눈치 보면서 우리도 그럴 만한 여건 안 되는데 뭘 하니까 밥 먹다가 날 곁눈질로 훑으면서 에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넉넉히 사는 집에서 딸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며 궁시렁거렸습니다. 듣자마자 본인 아들 기죽일까 그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예비 장인 장모님이 사주시는 건 싫어도 받아야 하지만 집안 살림도 살 능력 없으니 예랑이가 없으니 나한테 기가 죽을까봐 걱정하신 모양입니다. 우리 엄마 나 걱정해서 계속 신경 쓰시고 드레스 보시면서 밤낮으로 인터넷 알아보시고 너도 이제 아내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힘들 거라며 공책 가득 요리에 뭐가 필요한지랑 남편이랑 싸우거나 속상한 일 있을 때 엄마 나름대로의 대처법 같은 거 적어주시고 그런 분입니다. 아빠도 살갑지는 않아도 무뚝뚝하게 딸 챙겨주시고 결혼한다 하니까 나 몰래 엄마 있는 데서 걱정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가 술주정은 하지 않을지 못된 놈은 아닐지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입니다. 밥 먹는데 밥맛이 떨어져서 수저 내려놨어요. 저도 성인이고 제가 돈 벌고 있고 돈 모아놨고 제가 경제력이 있는데 부모 손 벌리는 것도 싫고 해서 제가 샀으니 저희 부모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사귀는 중에는 가끔 만나면 살갑게 대해주시다가 저러시니 연애랑 결혼은 진짜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괜히 울컥하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했습니다. 자리에 없어도 매정하다. 너네 집도 딸이랑 아들이랑 차별하지 이런 얘기 들으니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내 눈치 보더니 그래도 먹어라 하면서 고기 같은 거 내미는데 이미 목이 메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과일도 먹고 가라는 거 약속 있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서고 얘랑이는 우리 부모님이 원래 좀 그러셔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는 내가 주겠어요? 취업한 지 7년인데 2천 모아뒀다는 건 따지고 보면 얼마야. 한 달에 23만 원 저축? 지가 안 한 탓이지 왜 아들 무능력한 걸 저러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얼굴 볼 때마다 내 옷에 신경 쓰면서 이건 얼마니 물어보고 가격이 비싸면 좀 저렴한 걸 입어야지 살림을 어떻게 하라고 궁시렁궁시렁. 옷 크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8만 원짜리 원피스 입었다고 저런 소리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잘해줘도 이 남자가 가장으로서 믿고 의지할 수가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축도 안 해. 돌이켜보면 거의 모든 걸 내가 정한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없고 중요한 순간에 난 자기 의견에 따를게 하면서 나에게 거의 떠맡기는 것 같았어요. 결국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본인도 기분이 나빠진 건지 카톡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답장해도 두세 시간 후에 하고 전화도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 정리 좀 해보자 라며 이야기를 했더니 아, 네가 다 알아서 해. 너 좋을 대로 해. 어차피 다 네가 알아서 할 거잖아? 안 그래? 빈정상하게 안 입고 온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더 이 남자에게 가까워질수록 실망감만 더 커졌어요. 그러다 2주 조금 전에 본격 파토 내기 전 이름만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짜 대학 후배 친구? 그냥 밥 한 번 먹고 연락처 받고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화가 와서 의아했지만 받았는데 그냥 언니 잘 지내냐 궁금했다. 날 더운데 잘 계시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전 연락도 안 해본 사람이 이러는 게 무슨 목적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막 장단에 맞춰주다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결혼하신다면서요? 하는 거에 그렇다라고 하니 혹시 진짜 오해라면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요. 언니 혹시 그 남자분 이름이 뭐뭐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성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이에 친구가 나랑 친한 후배니까 그 후배한테서 들은 건가 싶어서 의아해서 왜냐고 하니까 얼마 전에 번호를 따였는데 뭔가 잘 되는 듯해서 친구한테 썸 타는 남자라고 말해주니까 나랑 결혼하는 남자랑 이름이 같다고 하는 거에 신기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흔한 편이라 동명이인인가 보다 하는데 나이도 34살, 다니는 회사도 같은 회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 의심이 가서 후배가 SNS를 뒤져보니 그 남자 계정에 나랑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호 따인 후배 친구는 SNS를 안 해서 그제야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옆에 후배도 있었는지 그 후배가 언니 오해하지 말라고 진짜 우리 둘이서 고민하다가 연락한 거니까 이건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았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오히려 더 미안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화도 냈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만만하고 언니가 만만하면 이러냐면서 화내다 미안해하다 막 그랬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난 일단 넋 놓고 듣고 있다가 손이 막 떨렸어요. 막 잘게 떨렸어요. 충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떨려서 손으로 막 얼굴을 쓸어 넘기고 물 마시고 핸드폰 진동 마냥 떨어대다가 어디서 번호 물었냐고 하니까 친구랑 신발 사고 화장품 좀 보러 가려고 정류장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번호를 따갔다며 현재 사귀는 사람 없다며 연락 달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더 이상 못 들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막 눈물을 쏟았어요. 사람 만나고 배신감 느끼면서 이렇게까지 충격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다는 거
날 사랑한다는 거, 나만 바라본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다는 소리였어요. 머릿속을 정리할 새도 없이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애들은 이 와중에도 그래도 결혼은 한다는데 결혼하고 나서 더 그럴까봐 괜히 오지랖 부린 거 아니냐 하며 미안하다고 계속 톡을 보내네요. 한참 있다가 톡으로 그 새끼랑 대화 나눈 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니 거의 한 달 전 내용부터 시작해서 막 쏟아지는데 진짜 핸드폰 부수고 싶고 속은 뒤엉켜서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문이 턱턱 막혔어요. 그래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내 타입이다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중간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음 진정시키느라 또 한참 걸려서는 물어보니까 심지어 사귄 지 13일 되었다고 합니다. 후배 친구는 자신은 별로지만 상대가 적극적이어서 호감을 느끼는 정도인 것 같았어요. 자기야 사랑해 하며 카톡으로 난리가 났네요. 그거 캡처 보내는데 그 기분 말로 설명을 못하겠네요. 그 당일날 내 카톡들 다 씹고 전화도 안 받았으면서 지금 치는데도 화가 침입니다. 기분을 말로 설명 못하겠었어요. 나한테 보내준 카톡 캡처 프린터로 다 뽑았고요. 부모랑 같이 사는 그 인간 회사 끝날 시간에 맞춰서 찾아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오니 차린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꺼림칙하고 불편한 눈으로 날 보는 부모를 지나쳐서 밥 먹고 있는 그 자식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부모가 세상에 하면서 놀라서 막 뭐라 했습니다. 갑자기 와서는 이제 여기가 시댁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려친 게 아픈 건지 인상 쓰면서 뭐 하는 거냐고 버럭거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 앞에 냉면이 있길래 그 자식 머리에 다 부어버렸어요. 말 못하게 면 입에다 막 넣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너 바람 폈더라? 사귄 지 얼마 안 된 예쁘고 귀여운 사람이 좋냐? 뭐? 사랑해? 근데 어쩌냐? 그 여자랑 친한 사람이 내 대학 후배인데. 너도 알지? 내가 몇 번 말했잖아. 이럴 줄 몰랐냐 개새끼야? 내가 다 해가니까 기분 좋고 돈 모은 것도 없는 너 비위 맞춰주니 만만해 보였냐? 우리 집에 열등감 쩔어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지랄이더니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악에 바쳤어요. 평소에 욕 쓰는 거 싫어하는데 있는 대로 소리 지르면서 손에 낀 커플링 엎어진 냉면 그릇이었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다 던져줬습니다. 나랑 하기로 한 결혼 모두 취소한다. 어차피 집도 내가 거의 해. 내가 다 해. 넌 한 게 없어서 손에 안 볼지 모르겠다. 그러고 뭐라 하던 말던 보라면서 프린트 해놓은 거 친절하게 다른 여자랑 바람핀 아들 좀 보라고 손수 손에 쥐어주고 왔습니다. 그 뒤로 전화 오던 말던 그 다음날 예식 여행사 뭐 복잡하게 해놓은 거 모두 다 취소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니까 무슨 일이냐며 찾아오셔서는 괜찮냐며 내 걱정에 우리 엄마 우는데 내가 불효자식 같았어요. 내가 뭐냐고 우리 엄마 울리고 그냥 너무 속상하고 뒤엉키고 마시지도 않았던 술들 찾아 마시고 이틀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남자인 줄 몰랐던 후배 친구도 나와 같이 술을 마셨어요. 둘이서 실컷 욕하며 들이키다 골아 떨어지고 그랬어요. 다 취소할 줄 몰랐던 건지 내가 연락을 해도 안 받으니 며칠 전부터 살고 있던 원룸 앞을 기웃거리면서 손에 꽃다발 같은 거 들고 안절부절 거리다가 내가 지나가면 내 이름 부르면서 너무 미안하다며 나 잘못했다고 막 빌었습니다. 진짜 무릎 꿇고 울면서 그러길래 경찰 부른다 하니 가버리고 밤에도 찾아오고 원룸도 이사 결정했습니다. 엊그제 내 원룸 비밀번호 알고 있었던 것 때문인지 막 누르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신 건지 문 밖에서 막 뭐라 그러고 덜컹거리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된 거 부모님이랑 시간 더 보낼까 해서 부모님 댁 근처로 가기로 했습니다. 후배 친구한테 넌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야기 다 들었다며 미안하다고 잠깐이었지만 진심이었다고 그래서 더 미안하다 이랬다 합니다. 난 평소 사람 사귀면서 핸드폰 같은 거 안 보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더 그랬나 싶었고 냉전 상태였으니 안 걸릴 줄 알았나 봅니다. 시댁에서도 우리 집에 전화 걸어서 애가 힘들어서 그랬다. 조금만 생각해달라. 장가는 보내야지 이러는 거에
모아둔 돈은 있으시고요? 바람까지 폈는데 제 돈 주고 바람핀 사람이랑 결혼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랬습니다. 아직 쓰면서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2주가 지났지만 심적으로 정리되려면 꽤나 걸릴 것 같아요. 냉면만 보면 죄 없는 냉면인데 기분부터 나빠집니다. 그래도 나 구해준 후배랑 후배 친구 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기로 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다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베스트 댓글. 이런 사이다 같은 글을 봤나? 냉수 원샷 때린 글. 후기까지 아주 적절하고 글쓴이 진짜 야물딱지네. 엄지척. 두 번째 베스트 댓글. 똥차 가고 벤틀리 올 거임. 헬게이트 탈출 축하해요. 조상이 도왔다 진짜.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